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서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포장마차 안에서 술술 풀리는 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작진분들이 변호사한테 궁금했지만 뭐 법률 상담을 받을 만한 그런 거는 아니고 약간 사소하지만 황당한 그런 질문들을 준비를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닭똥집 튀김과 치킨과 감자튀김과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소맥으로 일단 조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일단 적시고 시작합시다. 뭐 얼마나 황당한 질문인지 저도 지금 질문 안 봤거든요? 그래서 뭔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어. 첫 번째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쳐버렸는데 그 사람이 도망치던 살인범이라면 이게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되게 사소하고 황당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굉장한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정당방위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나나 아니면 제3자한테 현재의 어떤 위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정당방위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자전거를 자기가 타고 가다가 그냥 누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 사람이 살인범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면 그 사람이 살인범이고 아니고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살인범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그 사후의 문제잖아.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을 치게 된 거는 과실치상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면책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쫓기던 와중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를 미처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과실이 없다라고 판정이 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저 멀리에서부터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는 거를 봐가지고 일부러 이 사람을 멈춰가지고 형사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로 일부러 친 거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 보면은 현행범 체포라는 게 있어요.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아니어도 가능해. 이 사람이 현행범으로 보인다. 소매치기야 막 이래갖고 그냥 길 가던 사람이 이 사람을 뒤쫓아갖고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전거로 일부러 이 사람을 쳐가지고 멈추게 한 거다라고 한다면 현행범 체포에 도움을 준 거니까 정당행위로 그게 면책이 될 수 있겠죠. 정당방위까지가 되려면은 시민이 범인을 제압할 때 어디까지가 허용이 돼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정당방위보다는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한 정당행위인지 아닌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거세게 반항을 하고 막 이래갖고 시민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막 제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물리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범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거세게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범인인 사람이 얼마나 반항을 했고 얼마나 거세게 도망을 가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이미 제압을 당한 상태야. 바닥에 엎드린 상태라거나 이미 잡혀있는 상황에서 얘가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이 미친 새끼야 뭐 이러면서 막 머리 때리고 뭔가 추가적인 폭행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또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압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범인인 애가 나 뭐 심하게 제압했다 이러면서 그거를 고소는 할 수 있죠. 그게 처벌로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보통은. 근데 이미 다 잡혀있는 상태인데 미친 새끼야 왜 그런 짓을 했어 뭐 이러면서 때리고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했다 이러면 그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함부로 영상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잖아요. 노래를 따라 부른 영상을 올렸는데 원곡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음치처럼 부르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서 신고나 이런 게 들어가야지 사실은 포착이 되는 거기는 하잖아. 딱 들었는데 내 노래인지 모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멜로디와 가사도 자기 맘대로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불렀으면은 피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멜로디랑 가사를 사용했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치든 뭐든 간에 누가 봐도 그 노래다 싶으면 이건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죠. 근데 피해갈 수 있을 정도로 엉망이다. 누가 들어도 그 노래인지를 모른다. 이러면 피해가는 거지 뭐.
현실에서 좀비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좀비를 죽인다면 이게 살인죄가 되는지. 아니 지금 좀비가 달려드는데 살인죄고 아니고 이거를 판단할 정신이 어딨어. 그냥 일단 죽여. 근데 뭐 어쨌든 생각을 해보자면 보통 좀비물에서 보면은 좀비는 일단 죽은 사람이잖아요. 좀비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듯이 되살아나가지고 공격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 살인죄라는 것은 사람을 죽였을 때 성립을 하는 거니까 좀비는 죽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보일 수 없으니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좀비 자체가 시체잖아. 근데 시체를 패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형법상 시체 손괴죄라는 게 있습니다. 시체를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이러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 손괴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따지면서 나는 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니까 시체 손괴죄도 저지르지 않아야지 막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일단 좀비물의 기본은 좀비가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게 기본이고 나를 물어뜯으려고 한다는 게 기본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같은 게 성립을 하겠죠.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케이크 안에다 반지를 넣어서 막 프로포즈하는 장면 같은 게 드라마에 나오는데 현실에서 케이크를 만들어 주면은 이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저쪽이 되는. 되냐? 네. 당연히 저쪽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일단 요새 케이크 안에다가 반지 넣어가지고 프로포즈 하는 사람들 있어? 너무 구식 아니야? 그거는 여자가 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언제적 창의력이 이만큼 없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약간 나이 많은 돌싱들끼리 이렇게. 어쨌든 그 사장님 입장에서 내가 조언을 해주자면 절대 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할 것 같은 게 식품위생법상 이물질이 혼입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반지가 살균을 거치고 이렇다고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먹는 거 안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이물질이 혼입되는 거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위반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고 남자분이 동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프로포즈를 받은 여자 입장에서 그래 프로포즈 감사한데 내가 이 케이크 먹은 게 너무 찝찝해 이러면 어쩔 거야. 이 여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받는 거잖아. 근데 남자랑 여자가 자웅동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이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다. 다음. 혹시 변호사님 포켓몬 아시나요? 포켓몬고 겁나 열심히 했어. 내가 포켓몬고 그 게임 있죠. 그거를 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나 근데 그거 로스쿨 다닐 때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래가지고 내 친구들이 다 너는 포켓몬고 하다가 변호사 시험 떨어질 것 같다고 맨날 그랬어. 포켓몬 중에 피카츄라는 캐릭터 좋아하시나요? 피카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피카츄한테 100만 볼트라는 기술을 쓰게 하려면 전기 기사 자격증이 필요한지. 필요하겠나요? 왜냐면은 전기 기사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는 나는 뭐 구체적으로 그 법정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기 설비나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피카츄는 자기 전기를 이용해갖고 걔가 공사하고 설비하는 거 아니잖아. 피카츄가 무슨 공사 현장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100만 볼트 이용해가지고 막 전기를 흐르게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걔의 생물학적 특성일 뿐이잖아, 피카츄의. 그렇기 때문에 전기 기사랑은 전혀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집에서 피카츄를 약간 발전기처럼 사용하면 이거는 동물학대에 해당이 되나? 이건 좀 신박하다. 근데 피카츄가 원하지 않아. 자기가 발산하는 걸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데 막 얘를 채찍질 해가면서 억지로 발산을 시키게 해갖고 이걸 전기로 사용을 해. 그럼 학대겠지. 가게에서 광고 멘트 중에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라는 약간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만약에 사장님이 미친 걸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이게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은 누가 생각해냈니? 누가 생각해낸 거야? 자 여러분, 사기죄라는 것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속이는 행위가 있고 그 기망행위로 인해서 속는 상대방,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해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붙어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진짜 사장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미쳤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거는 관용 억울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망행위와 그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다소 과장 광고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게 사기죄로는 절대 의율될 것 같지는 않다. 혹시 스타워즈 보셨나요? 스타워즈에 이제 광선검 나오잖아요. 미래 기술력으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광선검이라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는 그거를 의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총포, 도검, 화학류에 대한 안전관리 뭐 어떤 그런
법인데 아마 거기에서 규정하는 도검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철, 쇠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그런 거에 대한 정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선검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마 규제를 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게 보편화된다면 그거에 대한 규제가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살상력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안전관리 지침이 있다거나 하는 규제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을 하다니 내가 대단하다. 다음. 무당이나 점쟁이가 천벌을 받는다던가 당장 어떤 걸 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게 협박죄가 되는지. 조상이 노하셨다 막 이러면서 협박죄라는 것은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두려움이나 겁을 먹을 필요는 없거든? 근데 어떠한 얘기를 딱 했을 때 그거를 일반인이 봤을 때 그게 해악으로 느껴지면은 협박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조상님이 노하셨다, 큰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게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샤머니즘을 엄청나게 믿는 사람이면 그게 엄청나게 두려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뭐 점 보는 거 좋아하고 사주 보는 거 좋아하는데 가서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같거든? 그것 때문에 반드시 구술하거나 막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구술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협박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무당이 막 이런 걸로 겁을 줘가지고 재산을 계속해서 뜯긴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속인다고 보는 거지. 기망행위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실제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돈을 많이 갖다 바쳤다. 나도 사건 진행하면서 알았는데 국값이 무슨 막 5천만 원씩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통 고소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봤는데 무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근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재밌었던 것 같고 법적인 시사점이 있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자체도 제 의뢰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고객분들이랑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궁금한 사항들 그냥 댓글로 달아주셔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컨텐츠 해봐서 저도 참 재밌었고 저희 이런 얘기들이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